자, 우리 1번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카드 이미지로 좀 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4개월 이내에 꼭 이루어지는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꽤나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버거워요, 힘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모든 짐과 책임이 다 내 어깨 위에 올려져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적인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과중한 업무량 자체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들, 인간관계인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다 의지를 좀 하고 있다던가 약간 이런 모습들이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한테 좀 요구사항이 많은 상황, 그래서 내가 좀 복잡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라시는 것 대비해서요, 내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이루고 싶은 욕심들이 분명하게 있기는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내가 해내기에 너무 버겁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작업량이 좀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냥 상황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스럽고 커리어적인 부분들도 좀 암담하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요, 딱 이 꽉 깨물고 이걸 어떻게든 좀 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나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고 경력이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부담스러운 미션을 맡게 된 그런 분들의 느낌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덜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 혼자 참고 인내하고 버텨오는 느낌들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나의 불편한 감정을 꺼내서 외부로 좀 드러내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다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부담이나 책임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내야지 라는 부분들에 좀 꽂혀 계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4개월 이내는 어떤 게 들어오냐면 부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좀 부담스럽지만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4개월 이내에는 나는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건 부당하다, 또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특히 뭐 열정페이 같은 거 요구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나는 다 해낼 수 없는 것들인데 뭐 못 해내면은 약간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굴고, 또 해내면은 할 수 있다고 해서 뭔가를 더 주고 막 요런 상황에 좀 계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러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좀 내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나 인간관계적인 측면도 나 혼자 이고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드디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표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억눌러 있었던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해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들, 다소의 시원함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 예언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로써 자신감을 좀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책임, 나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모든 책임이나 부담을 이고 지고 가셨던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또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 기대에 부응해야만 성공을 하게 될까 봐, 약간 이런 내재적인 두려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정을 폭발하게 되고 싫은 건 싫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해소도 분명하게 있기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챙겨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련함과 함께 내가 좀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용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용기를 여러분들께서 좀 갖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다던가 뭐 관계성 속에서 이제 지나친 책임을 좀 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폭발하게 되면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자라고 하면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키니까 하네? 저거 시키니까 하네? 해서 막 과중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에 누락이 생기고 실수가 생기면 그때 막 다그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면 드디어 여러분들께서 사표를 낸다던가 난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다라고 의사표명을 함과 동시에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입지가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그동안은 이제 낮아져 있던 자존감, 자신감 같은 것들,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 자기가 자신에게 해주는 그런 동기부여, 의욕부여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4개월 차 정도에 이런 감정의 분출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과 한 2개월 차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화합하려고 하고 사람들이랑 협조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크고 타인에게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아니다,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게 이제 3개월 차부터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인정이라던가 감정의 배려 같은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기반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이해관계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직장생활 업무적인 부분들이겠죠.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방들을 좀 배려하면서 바쁘시니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던가, 상대방이 좀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쌓이고 쌓여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본다고. 호의를 계속 주니까 둘리인 줄 안다고. 딱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랬던 여러분들께서 경우가 지나치네, 도가 지나치네 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시면서 철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해득실적인 부분들, 이해관계적인 부분으로 치환을 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서비스도 좀 드리고 단골도 좀 만들려고 하고 친근감 있게 구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좀 지나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시면서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매뉴얼화를 좀 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이드 같은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드리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사이드들도 다 메뉴판에 있어서 이렇게 넣어두면서 너무 많이 찾으셔서 메뉴로 만들어 놨습니다. 주문해 주세요 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다른 방식을 좀 찾아 나가게 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3, 4개월 차에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런 스탠스가 좀 장기가 유지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고 지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배려하는 차원보다는 좀 장기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해관계적인 측면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방향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 가려고 하고 잘 가려고 하면 인정에 기반한 사업이나 일의 진행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적인 부분들, 논리적인 부분들, 대가를 주었으면 받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제공하는 서비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나의 노동력,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장사를 좀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값을 매기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감정의 분출이라던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의식을 좀 하게 되시겠지만은, 더불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렇다 하더라도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싸워서 의가 갈라져서 아예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직장 내에서도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억셉트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어떤 선을 마련을 해 두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1번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너무 이제 회사 생활이 고단하고 어려우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직이 가능한 수가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조직이 전혀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태이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조직 문화라던가 인격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좀 이직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서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직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2개월 차에는 합격의 소식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직을 시도를 하신다라고 하면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존의 직장에서 다른 제안을 받으면서 기존의 직장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셔서 의사결정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약간 제가 아까도 회사에서 뭐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직장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연인 관계에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좀 받고 계신 분들 느낌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럴 때 동반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스라이팅이죠.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 가스라이팅 할 때 가장 전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리밋을 정한다는 거예요. 한계점. 1번아, 너는 이게 장점인데 저게 너무 단점이라서 장점을 못 살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한계라고 지적을 받았던, 단점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게 오히려 거기에 기대해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된다. 여러분들을 문을 열어주는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번아, 너는 디자인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 사업 전반을 보는 시야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좁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산업을 모르기 때문에 디자인이 더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다. 여러분들의 파워다.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라. 오히려 나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기대어 본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한테 계속 한계를 지적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벗어나라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미지로 카드를 고르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처음 질문과 함께 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이내 꼭 이루어지는 이연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즐거움을 쫓는 느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해야 되고 하기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줄은 알지만 약간 회피하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시험 공부 앞두고 드라마는 왜 이렇게 재밌나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행복이나 이런 거를 더 쫓는데 시선이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적인 부분에서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나의 천직을 이미 찾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거기에 좀 몰입을 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업으로 살려고 계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다, 몰입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일은 일이고 제가 즐거워하는 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라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나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좀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기제들이 발동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내가 조금 마음의 우울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나와 있긴 한데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의 감정이 지금 우선시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연애가 됐든 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다른 대인관계가 되었든 일단은 내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 것들이 좀 더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직업이라던가 인기나 외모를 사용하시는 직업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이 그렇게 포커스가 되어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기회를 좀 잘 살려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즐거워하는 것, 재밌어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계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야 돈 될 만한 일이 좀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익이 좀 창출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SNS 계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거기서 좀 수익이 나시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회사 일은 회사 일이고 즐거워하는 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연뮤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연극 뮤지컬 같은 거 보러 다니시면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정성 들여서 내가 덕질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제 리뷰도 쓰고 뭐 했다라고 하면 뭐 경품에 당첨이 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내 블로그가 상승세를 타면서 광고 수익이 좀 많이 붙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애적인 부분에서 연애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게 아이를 갖는 운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 상황상 조금 참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 한이고 한에서이고 이 케이스는 좀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됐다던가 연애를 좀 하고 계셨다던가 그리고 나의 일상이 지금 연애나 가정생활에 너무 포커스가 되어 계신 분들 거기에 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이에 대한 소식도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경우는 뭔가 시술을 받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자연임신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운이 지금 4개월 이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거를 그냥 즐기고만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게 좀 득이 되어서 생각보다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예언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정말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삶을 화창하게 피워줄 거다. 내가 거기에서 정점에 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대운이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2번 뽑아주신 분들인 경우에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거의 천직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내가 인기를 써요, 외모를 써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진짜 거기에서 탄탄대로가 깔리는, 하늘이 나한테 레드카펫을 좀 깔아주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정점에 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유명세, 거기서 그냥 잘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사람들한테 평판이나 인정을 좀 좋게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차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차에 대해서 막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하는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었다. 근데 차와 관련이 돼 있어서 리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으시겠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차 덕질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특이한 것들도 많이 리뷰하시고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선생님 소리를 듣는다던가 차를 구매할 때 구매자가 여러분들한테 DM을 보내서 문의를 하고 차를 구매한다던가 이렇게 2차, 3차로 이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확실하게 받는다, 대외적인 인정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께서 진짜 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지금 인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요, 나의 유명세가 거의 하늘을 향해서 치솟는 그런 느낌들이라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성공뿐만이 아니라 금전운, 사회적인 성공, 내가 또 바빠지면서 또 다른 일들로 연결이 되는 선순환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나의 삶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예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울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요. 이게 아이로 오시는 분들, 연애를 하고 계셔서 아이가 생기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이 생기시면서 대운 드시는 경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진짜 복덩이다. 이 아이로 인해서 나의 가정적인 부분의 평화라던가 행복이라던가 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부분들, 우리가 뭐 일을 하게 되면 일과 관련이 돼 있어도 잘 풀리게 되는 그 운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어요. 진짜 이 아이가 복덩이 그 자체를 의미를 좀 하고 있고요. 축복받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요거 소중하게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2개월 차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운의 조짐을 느끼시게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요. 지금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리스크가 이거를 좀 타진하고 계신 느낌들이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2개월 차에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좀 실행을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셨던 만큼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리스크라던가 내가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2개월 차에는 굉장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스터디를 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숙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2개월 차에는 내가 맞는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흐름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월 차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약간 딜레이가 된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이거 잘 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어떤 의심 같은 것들이 좀 드실 수 있는데 오히려 4개월 차에 되면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서 드디어 나의 운이 열렸구나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렵게 가실 필요가 없고요. 중간에 어떤 멈칫거리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기는 있어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방향으로 계속 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마 2개월 차 정도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병원에서 좀 진단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고 아무래도 3개월 차에는 좀 몸 조심해야 되고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거 좀 잘못하면 힘들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걱정 같은 것들이 좀 많으신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하셨던 고민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4개월 차에는 아예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아이 갖게 되면 검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노산이시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검사를 했는데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해야 되네요. 이런 것들이 마음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크게 고민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4개월 차 됐을 때는 아 그거 문제시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요. 지금 기회가 2개월 차, 4개월 차 두 번 있기 때문에 상황적인 부분들은 좀 타진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고요. 인기 있으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중에 어떤 내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내가 어떤 SNS를 좀 운영을 할 건지 어떤 플랫폼을 좀 활용할 건지 또는 내가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막 머리를 좀 싸매고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2개월 차에는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아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지레짐작하고 걱정하시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제대로만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현실적인 부분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급하게 가실 거 전혀 없고요.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향들,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성공을 하겠구나라고 감히 향하는 그 방향으로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태양카드나 교환카드나 이제 흑기사 카드나 막 이렇게 좀 들어온 걸로 보아서 귀인수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잘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좋은 대안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잘 따라나가는 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요. 너무 이제 형 이상학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마냥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분은 괜찮지만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나의 현실에 집중하고 지금 있는 나의 현실 대비 내일이 나아지는 거에 집중을 할 때 그 운이 더 좋게 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막 대스타를 보면서 아, 난 저 사람처럼 될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별거 아니야. 나는 언젠가 저 사람처럼 될 거니까 지금은 내가 견뎌내면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일에 집중을 하면 언젠가는 내가 멘토로 삼고 롤모델로 삼는 거기에 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내가 식당에서 접시 닦는 알바를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젠가는 TV에서 노래를 할 거니까 이 접시 닦는 알바 이거 대충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조차도 열심히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냥 내가 거기에 몰입을 하고 물론 가수가 되기 위한 노력도 그건 사이드로 또 별도로 노력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간 이 분초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자체에 몰입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성과가 따박따박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똑같은 이야기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뛰어들었을 때 자유를 만끽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카드가 나올 때는 물고기와 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예시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물고기인데 새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면은 숨쉬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새들은 막 날아다니면서 왜 너는 날지를 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타박만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물로 갔을 때 거기서 온전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삶이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내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맨날 타박받고 살던 사람이 다른 거 하니까 성공을 한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었다. 그게 나한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아까 제가 그 현실에 몰입을 하는 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푹 빠져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미지로 고르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여러분들 첫 질문부터 카드를 뽑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적으로 오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만 딱히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쪽에 해당이 되겠고요. 인간관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 인간관계가 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벗어나고 싶은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라던가 압박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나를 이 세상에서 외롭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한테 친절한 것이 아니고 뭔가 운이 좋지 않다, 꼬여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왜인지 회사 사람들이 나만 좀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꼭 그게 다 내 일인 것 같고 약간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지금 내가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을 기약하기가 좀 어렵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느끼고 계실 수 있겠죠. 금전적인 부분도 내가 뭔가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고 있다던가 받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여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어떤 파트로 오시던 뭐 이게 직업적으로 오시던 인간관계적으로 오시던 금전적인 부분으로 오시던 어쨌든 이런 상황 하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생활에도 굉장히 지금 지장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생각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생각 외에는 다른 것들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직장의 이직과 관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마땅한 이직 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던가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뭐 편의점 알바를 차라리 하면 했지라고 가면은 못할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커리어 만들어 오고 회사 다녀오고 했는데 그거 한순간에 버리고 아르바이트만 해오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부담감, 압박감 같은 것들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크리티컬 하실 것 같은데 대금 결제해야 되고 이런 거 밀려 있는데 미수금 남아있고 막 이러면서 자금 안 도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자금을 어디선가 받아야 돼서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조금 껌껌먹은 소식이라던가 투자금 들어온다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안 들어오는 상황들, 이게 약속이 돼 있어서 내가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들어오거나 굉장히 쪼개져서 들어오시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일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혼자 이고지고 가셨던 거, 그 부담스러웠던 것들이 어떤 종료를 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을 할 도리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뭔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권고사직을 권장을 하고 한 달이나 두 달치 급여를 더 받고 실업급여도 받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여유있게 좀 다른 방향성을 모색을 하신다던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약간 발목이 잡혀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이제 머물러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답답하게 남아있었던 것들이 해소가 되는, 그 부분들이 끝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고 아예 인연이 좀 끊기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유나 상황이 좀 생기게 되시는 것도 해당은 돼요. 금전적인 부분인 경우에는 이게 좀 다양한 방면으로 올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채권을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 넘기게 되시면서 내가 그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을 해서 다른 거를 좀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도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오실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을 감옥처럼 가둬두고 있었던 것들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고, 그 종료는 여러분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한마디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감옥이 깨지게 되면서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늘도 보이고 저 푸른 초원들도 보이고 내가 앞으로 해볼 만한 의지도 충만해지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 해방감 그 자체다. 아, 이 일 겪으시면서 약간 운이 확 트이시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달라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여 계신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디에 붙잡혀 있고 매여 있고 탈출하려고 하면 발목 잡고 늘어지고 이렇게 방해 요인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면은 모래주머니 차고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모래주머니 너무 무겁게 차고 생활을 하시다 보면 뭐가 붙어요? 근력이 붙겠죠. 여러분들이 드디어 그 모래주머니를 벗어던지게 되면서 정말 자유 그 자체를 만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은 어렵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나는 좀 쉽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긴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자격증이라던가 시험 같은 것들을 버텨오고 계신 분들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 그게 끝나다 보니까 자유를 만끽하게 되시는데, 그동안 공부를 하고 내가 인내심을 발휘하고 견뎌오셨던 것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로서 화답이 되면서 나의 인생에 근육이 된다, 나의 인생에 힘을 붙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힘드셨던 그런 경험들은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이 세상을 더 쉽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 운기 이후로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인생 사는 게 좀 더 쉬우실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고 애쓰고 그제서야 배우는 것들인데 일찍 배우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에 부딪히지 않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드디어 이 짐을 내려놓는 그 시점이 머지 않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고 오셨던 그 짐들은 여러분들한테 약이 되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미 이 운이 슬슬 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1개월 차부터 머지않아서 진짜 바로예요. 바로 느끼실 수 있겠다. 그러면서 고여 있었던 나의 삶이 흘러가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1개월 차부터 좀 내가 이직을 할 만한 자리 같은 것들 생기실 수 있고요. 2개월 차에는 완벽하게 옮겨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꼭 2개월 차에 안 됐어요 라고 하셔도 포기하지 마세요. 3, 4개월 흐름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개월 내내 내가 해보고자 하는 것들, 벗어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트라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집 문제 같은 것들도 지금 제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집 문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쨌든 움직임 자체가 2개월 차부터는 들어와요. 그래서 문서 쓰시고 계약하고 확약하는 것들은 1개월 차에 하신다 하더라도 2개월 차에서는 분명히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섣부르게 포기하시거나 안 된다라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거의 다 왔다. 내가 노력을 해온 것들이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시험 합격에 대한 운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노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것 같고 시험 결과도 당연히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도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사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목표는 회계사가 되는 거였는데 회계사가 되지 못했잖아요. 자격증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회계 파트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좀 하게 된다던가 내가 자격증이 있지 않아도 경험하게 되는 이어지는 삶이 분명하게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내가 뭐 자격증이나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 결과에 연연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합격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 뒤로는 나의 계획대로 나의 어떤 방향성대로 가시면 되지만 안 되셨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좌절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요. 귀인 수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힘들었다, 끝나기는 했는데 원하던 결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어지시는 모습들, 주변에서 어떤 도움이라던가 여러분들한테 호의를 베푸는 그런 에너지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요거 4개월 차쯤 가면은요 여러분들 금전적인 이득이나 실적으로 분명하게 귀결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른 포기하지 마시길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좀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에게 자신감 같은 거 가지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뭔가 어려운 것 같고 미션이 힘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어떤 주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나한테 필요한 만큼 참고로 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있어서 나의 주관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역할 갈등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의 역할도 저기 역할도 잘한다라기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을 빼시되 내가 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아이가 있다, 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 역할은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의사결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정 내 계속 경사스러운 소식 들어오면서 운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좀 힘내시고요. 약간 3번 카드는 약간 카드가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수용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버텨오셨던 거는 내 삶의 어떤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과 철학 같은 것들에 집중하라 라는 이야기도 좀 귀결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자라고 하면 나는 정말 재무 관리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또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의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다라고 하면 회계사 시험에서 떨어진다 한들 내 가치가 바래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주관과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다른 일들도 있기 마련이고 다른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삶의 비전과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코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핵심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의 방법들은 변화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핵심, 나의 삶의 비전과 목표를 들여다봤을 때, 깊이 있는 성찰을 했을 때 거기서 답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랑 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예언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미지로 카드를 고르셨기 때문에 첫 질문부터 카드를 먼저 뽑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이내 여러분들께 이루어지는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삶이 안정적이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대로는 언제 나아지는지 모르겠다. 발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시기에 연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는 있지만 약간 매너리즘 아닌 매너리즘 같은 것들이 좀 있다. 결혼 이야기가 왜 아직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다니고 계시면 안정적이기는 한데 내가 천년만년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렇다라고 해서 변화의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불안이나 불만족감, 결핍 같은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는 더 발전하고 나도 무언가를 더 크게 해보고는 싶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를 동반을 해서 도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좀 다소 어렵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내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집에 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려운 부분들도 있고 나도 어떤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사회생활 같은 것들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만 있는 상황이다. 나도 취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는 있다. 하지만 부모님도 나한테 그렇게 이제 크게 취업에 대한 푸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도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기도 하고 지금 내 삶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과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좀 동반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생활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가족 관계가 나쁘지는 않지만 썩 그렇다라고 해서 뭔가 좋거나 어떤 이벤트가 없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일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뭐 우리가 의기투합해가지고 돈 벌어서 으쌰으쌰해서 뭐 집도 사고 막 이런 에너지틱함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정되어 있는 삶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좀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사이클이 돌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어떤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직업적인 부분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좀 사이클이 돌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뭐 리프레시 휴가를 가시면서 한번 이 흐름을 끊고 가신다던가 여러분들이 잘 만나고 계신 뭐 연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휴식 기간을 갖고 한번 끊고 가신다던가 이렇게 흐름을 한번 끊고 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 안정적인 흐름이 들어와요. 변화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직을 하는 거에도 해당이 되고요. 내가 잠깐 쉬었다가 그 회사에 복직하는 것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휴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인 경우에는 그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는 거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다지 진전이 없어라고 하면 두 분 중 한 분이 일단은
우리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시간을 갖고 뭐 헤어지는 방향으로 가시던 다시 만나는 방향으로 가시던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은 연애 생활 자체가 바로 다시 들어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 만나는 방향으로 가시면 그제서야 결혼 이야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회는 아니고요. 이 흐름을 한번 끊고 가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가장 어떤 부분이 안 변하는지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직장 생활이 안 변하는지, 저 이 직장 다닌 지 5년 넘었어요. 막 이런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라던가, 제가 이 동네에 산 지 한 10년 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약간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의 변화가 들어온다. 한번 끊고 가는 흐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를 가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뭔가 이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좀 장기간 한 달 살기를 다른 곳에서 하고 오신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중간에 그 맥을 끊고 가는데 다시 한번 그 흐름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다른 방면의 생각들을 좀 하게 한다. 새로운 기회를 보게 만든다. 새로운 생각을 들어오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어떤 운이 정체되어 있었다, 고여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한번 이렇게 물갈이를 하고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금방 안정을 찾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란 같은 것들이 금방 종식이 될 거다라고 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안정적이었다, 안정적이어서 불안했고 불만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 너무 안정적인데 이 자체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면 장기간의 휴가라던가 리프레시 휴가, 휴직을 거치고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되면서 내가 이런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되게 감사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자체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이제 나와 같이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모든 방면에서 다 좋을 수는 없지만 항상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제 뭐 이게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이런 말씀 드리긴 조금 그렇지만 제너럴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그냥 평화로웠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큰 수술을 하게 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관광 오시다가 그 수술이 너무 잘 되고 회복이 되면서 오면서 진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구나. 이게 나의 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신다던가 약간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있는 어떠한 여러분들의 휴식 기간, 어떠한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는 여러분들 삶에 가지고 있는 행복과 복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기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흐름이 회사가 답답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바로 다른 곳으로 취업하시는 거거든요. 뭐 쉬어봤자 한 달 정도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쉬시는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겁내시거나 많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 1개월 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이상을 좀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지만 뭐 도전해서 성공했다던가 가슴 뛰는 스토리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어떤 로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저렇게 되지 않나? 드라마틱하지 않은가?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나도 겁나 정점을 찍어보고 이러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이번 달 1개월 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에 대한 불만족이라던가 결핍을 느끼게 되시는 그런 느낌들이고 2개월, 3개월, 4개월 차 가면서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현실로 내려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남들의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2, 3, 4개월 가면서 점점 더 안정화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그런 두근거리는 것 같은 것들이 좀 잦아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점점 더 체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뭔가 더 바라보셨고 이상향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가볼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을 4개월 차이는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생각들, 내가 뭐 더 높은 곳, 나의 드라마틱한 삶 이런 것을 꿈꾸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게 어쨌든 그 마음이 한번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흐트러 놓고 그런 것들이 4개월 차에는 해볼 수 있는 방향, 나도 방법을 찾고 도전할 수 있는 지식 같은 것들, 누군가 방법을 가이드해 주는 것들이 좀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어떤 마음의 흔들림 같은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한번 흔들려야 나도 다른 거 해볼 생각하고 다른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는 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저 지금 되게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셔도 지금은 그런 운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운기고 이게 뭐 나쁜 방향으로 튀기 위함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더 체감하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것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다, 내가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현실에 집중해서 묵묵히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나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조언점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4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들어오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또 한번 힘을 내볼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원동력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 나의 삶 그 자체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고민은 뒤에 가서 하셔도 늦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나가실 때 거기에서 해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카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괜찮지만 약간의 결핍이나 불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카드도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막 저 멀리서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인플루언서인데요. 정말 연예인처럼 저렇게 잘 나가고 싶어요. 그 사람을 보면은 나의 상황이나 처지가 불행해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여기서 꾸려나가고 있는 게 있고 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수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호응해주고 답변해주는 사람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체의 행복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약간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느낌들이 있어요.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의 삶은 그렇지 않지라고 나의 삶과 비교를 좀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는 행복을 좀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주는 아이, 우리 집에 있는 뭐 와이프나 남편, 뭐 이런 곳에서 행복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남들 잘 되는 거, 남들 화려한 삶 이런 거는 나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건 그거대로 배울 점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나의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그냥 그저 몰입을 할 때 거기에서 해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 카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너무 다른 것들,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여기에는 없어. 저 사람은 저게 있고 나는 없으니까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행복을 소중하게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려는 일에 참고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이미지를 보고 뽑으셨기 때문에 먼저 첫 질문부터 카드 스프레드하고 가도록 할게요. 4개월 이내에 꼭 이루어지는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해도 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발하시는 분들 있죠. 안 해도 되는 고민이 어디 있어요. 제 고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말 중요한 고민이에요. 모든 고민들은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민은요, 약간, 현실성이 좀 부족한 고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쟁이 날까봐 고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나 밤잠을 설치신다던가 약간 이런 거에 좀 해당이 돼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밤잠 설치시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좀 점차 알아서 나아지기를 좀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약간 이런 거에 결부가 됩니다. 운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던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했다라고 한다던가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나는 연락을 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의 근황을 물어왔으면 좋겠다. 우연히 만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나의 의지나 노력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좀 풀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해답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구한다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좀 구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는 걱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들은 약간 성향상 조심성이 많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좀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조심성이 너무 많은 분들은 어떤 외부 상황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종의 어떤 강박이라든가 결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람들은 다 일정 부분 자기의 어떤 강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를 좀 보여줘요. 특히 여러분들이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러신지 인연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러신지 자금적인 부분과 관련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일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이 알아서 잘 됐으면 좋겠는지 뭐 재회 상대방이 알아서 연락을 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이 좀 알아서 잘 풀렸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떤 카테고리가 있으실 건데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 리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예언이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마음속에 귀 기울이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그 근원을 찾아가는 느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신다, 내가 생각이 많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드는 느낌들이 있는데 지금의 고민의 뎁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하게 되시는 고민은 진짜 나의 본연의 것,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방법을 써야 되는지 오히려 훨씬 더 근원의 것을 좀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가져다 주기에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외부 상황이 좀 기대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내면에서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요. 실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조커 골라주신 분들 중에 학생이신 분들인 경우에는 이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 진짜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뭐 하고 싶은 거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지? 이 생각하시는 학생분들 진짜 많으실 거다. 직장인이신 분들도 제2의 사춘기 오는 느낌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말을 하는 사춘기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직장 생활 하다가 현타 와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요거를 좀 늦게 한 타입에 좀 속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한 건데 어릴 때 사춘기 때 이 고민을 안 하면 언젠가는 뒤늦게 사회생활 하면서 요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케이스인데 가정 꾸리고 막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담과 책임 다 지던 아버님들이 세대 있잖아요. 그 아버님들 세대가 은퇴하고 나시면 자기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아서 남자는 일해야 돼, 아버지는 일해야 돼, 남편은 일해야 돼로 살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 인생 찾으세요라고 했을 때 사춘기 학생처럼 그때 막 방황하시는 분들 있죠. 약간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은 막연한 고민이나 막연한 생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근본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나라는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해요. 이 예언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맞는 삶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생긴 게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만큼 각자의 삶이나 인생도 뭐 어떤 결이 같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다르잖아요. 본인의 삶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뭔가 조커분들은 나는 나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강해요. 남들이 요구하는 삶, 남들이 맞다고 하는 삶을 살아오시다가 갑자기 조커 여러분들한테 너는 이제 네 인생 찾아가라고 했을 때 갑자기 그게 뭔데? 라고 외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자화 정체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생기고 도전 욕구도 생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빛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요. 성공수도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시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2의 인생이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특히 뭐 퇴직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퇴직이나 사업을 접으셨다던가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정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런 것들이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았을 때 거기에서의 성공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열리실 거예요. 다만 그 정답을 찾기까지의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 하나를 푸는데 정답을 찾는데 시간도 너무 걸리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정답을 딱 찾아냈을 때 보상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흐름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퇴직하시고 공부하시는 느낌도 좀 들어요. 약간 퇴사하고 지금까지 나는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공부를 좀 하신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한다던가 뭔가 본인의 어떤 길을 찾는 노력들이 3개월 차에 좀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딩이 10월 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올라가니까 리딩 바로 보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10, 11, 12, 12개월 차에 정말 내가 뭔가에 도전한 거나 배워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 전까지는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다가 12개월 차례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내가 전혀 안 해봤던 것 또는 생경했던 분야, 내가 약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도전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로 퇴직하시는 분들이신 경우 저 은퇴하고 뭐 하죠? 라고 하는 고민들이 10, 11월 때까지는 고민 많이 하시다가 에라 모르겠다. 밑져야 본전이지. 라고 해서 12월 달에는 내가 뭔가 정말 학원을 끊어서 학원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동안 배워놨던 거 기술 살려가지고 스토어 연다던가 유튜브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 전혀 이거를 할까 말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12월 차에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월 차에 하신 도전이 좀 긍정적인 게 뭐냐면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원동력이 될 거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12월 달의 결정이 1월 달에는 새로운 기회가 기회로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고민이 되시고 생각이 좀 많아지실 때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고민이나 생각이 부정적인 건 아니다. 앞으로를 위한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께서 기꺼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보면서 리딩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아가라. 행복하면서 돈 버는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한테 핏이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의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나의 제2의 커리어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야 된다. 현실적인 부분들. 약간 꿈과 이상을 일치시키는 게 필요한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고 나의 꿈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는 측면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고민이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생겼다. 이거다라고 하시면 거기서부터 이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좀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들은 덕질을 좋아하는 거야. 뭐 연예인이든 어떤 콘텐츠든 어떤 덕질을 하고 있는데 덕질은 그냥 나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라고 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게 거긴데 그걸로 분명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로 돈을 벌기에는 배워야 할 게 많고 해야 되는 게 많아. 그럼 그거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어보도록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좀 해당이 돼요. 내가 덕질을 좋아하는데 굿즈를 요즘에 많이 만드니까 디자인을 해야겠는데 디자인을 내가 배워서 그 방면으로 이어본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이어짐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답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조언 카드 보면서 리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고민을 하실 때 혼자 고민을 충분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입 밖으로 한번 내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먹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그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거 배워보면 돼, 이런 거 어렵지 않아 하고 날개를 달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꽁꽁 싸매고 계실 필요는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픈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해답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친한 사람들 또는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한번 풀어놔 보세요. 이걸 이야기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발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풀려나가는 해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 이 고민
뭐랄까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생각이나 고민들이 너무 무거운데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무게감과 타인이 가지고 계시는 무게감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서 좀 한층 가벼워지시면서 오히려 나의 시야 같은 것들, 나의 생각들이 더 넓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오늘은 이미지를 보고 카드를 골라보도록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원석이랑 이미지랑 좀 앞으로는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 선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리딩도요, 우리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